자, 오늘은 썬더스톤 퀘스트입니다. 새로운 게임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기존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러풀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러풀이 좀 무서워요. 예, 그래서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게임들은 그래도 좀 에러풀이 많이 없는데, 안 해본 게임들을 룰만 읽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그 에러풀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하네요. 일단 이 썬더스톤 퀘스트는 나온 지는 좀 오래된 게임이죠. 저는 이걸 리테일 버전으로 예전에 어디였지? 하비게임몰인가? 게임 아카이브인가? 아무튼 뭐 어디서 리테일 버전을 팔았어요. 영문을.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한글화를 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게임이고요. 확장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확장 한 4개 정도 샀는데 지금 한글화를 하나밖에 못 해가지고 지금 바리케이드도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본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본판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다. 어려운 게임은 아니고요. 덱 빌딩이고 그 다음에 던전 크롤링인데 그 협력은 아니어가지고 개인 경쟁 이런 게임입니다. 덱 빌딩이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 이제 모임 하시는 분 중에 약간 광팬이 한 분 계세요. 이 썬더스톤 퀘스트를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저는 좀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긴 한데 어쨌든 좀 재밌는 게임이에요. 일단 게임은 언제 끝나냐면 게임 세팅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세팅을 할 때 자 여기 이거 열쇠 카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열쇠가 어디 있지? 이 안에 열쇠가 있는데 열쇠 이런 열쇠 카드가 있어요. 자, 요 열쇠 카드가 총 6장이 있습니다. 6장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몬스터 1덱이에요. 1짜리죠. 요 1짜리 덱 10장짜리 이렇게 10장이거든요. 이게 10장이죠. 10장짜리 덱이 있고 요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한 덱을 가져와서 여기에 열쇠 하나를 넣고 섞습니다. 쉐킷, 쉐킷. 네. 물론 이제 여기 2장을 먼저 깔고 섞으시는 게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섞었는데 열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도 똑같은데 여기는 열쇠를 2장 넣고요. 이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열쇠를 3장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2덱을 하나 가져와서 놓는 거고 여기는 이제 3덱을 가져와서 배치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판에 여기는 요 보라색으로 된 게 스펠입니다. 스펠 마법 카드들이고요. 요것도 이제 덱을 가져와 가지고 밑에다 똑같은 애들이죠. 이렇게 덱으로 쌓아두고요. 그러니까 그 덱 빌딩에서 흔히 상점 만드는 마켓 만드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기, 요 갈색으로 된 거, 여기 무기고요. 스펠 3개, 무기 3개.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거, 요게 이제 아이템입니다. 요거 2개.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 랜덤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게임이 좀 뭐랄까 좀 빡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스펠 3개, 아이템 무기 3개, 아이템 2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영웅 카드들인데 밑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써있긴 합니다. 추천하는 애들 클레릭, 파이터, 여기 로그인가? 로그, 매지션, 매직, 위자드, 위자드구나.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 보시면 인간, 사제, 영웅, 뭐 드워프, 투사, 영웅 뭐 이런 식으로 써있죠. 보이시나? 이렇게 써있죠. 인간, 사제, 영웅, 드워프, 투사, 영웅, 조류, 짐승, 도적, 영웅. 조류가 있네. 엘프, 마법사, 영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랜덤으로 뽑아서 놓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좀 이렇게 골고루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어 뭐 도적만 4개 있다. 그러면 좀 상관없나? 네, 그 길드 선택할 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좀 골고루 하는 편인데 지금 얘네들은 다 본판 애들이 아닙니다. 다 확장에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근데 본판 카드 중에서 4 종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얘네는 잘 보시면 이제 레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레벨이거든요. 1짜리 그 밑에 2짜리 이렇게 많아. 2짜리 요게 2짜리 그리고 그 밑에 3짜리가 놓이게 이렇게 쌓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트레저 카드라고 해서 밑에가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 트레저 카드를 섞어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됐는데, 네, 뭐 세팅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드 퀘스트라고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 퀘스트 여기 뒤에 써 있어요. 사이드 퀘스트라고. 여기선 지금 3장을 줬는데 이건 아마 확장 룰인 것 같고 2장을 받아서 이 중에 한 장을 선택합니다. 요거는 한글화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뭐 그 한글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요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보통은 이제 점수를 얻는 거, 게임 끝나고 점수를 얻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카드를 가져와라 뭐 이런 그 퀘스트들이 있어요. 카드는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그 레전더리 카드가 있습니다. 레전더리 카드. 요거는 밑에가 노랗잖아요. 요 밑에가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중에서 그 카드를 찾아오면 되는 뭐 그런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중에 하나를 킵하고요. 이제 뒤집어서 여기다 비공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작 덱 12장으로 되어 있는 요거 섞어가지고 6장을 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야? 5, 6. 자, 이렇게 뽑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하면 됩니다. 네,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덱 빌딩이기 때문에 손에 있는 카드를 다 쓴다. 다 오픈을 합니다. 아, 그 전에 자, 여기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 게임판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마을을 갈 건지 던전을 갈 건지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다른 액션을 하기 전에 내 피규어를, 내 말을 마을 단계에 놓을 건지 아니면 던전에 놓을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마을에 놓으려면 놓을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군데가 있어요. 이 넷 중에 하나에다가 요 내 피규어를 갖다가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합니다. 어디다 배치할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배치를 했다. 그러면 요 중에 하나를 살 수 있어요. 빵, 횃불, 물약입니다. 금액은 여기 써 있어요. 이겁니다. 2원, 3원, 4원이에요. 요거 하나를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배치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써 있는데 영웅 한 장을 레벨업 할 때 대신에 당신은 영웅 2장을 레벨업 할 수 있다. 요 비용은 각각 지불한다. 그러니까 이제 레벨업 하나를 할 수 있고요. 레벨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얘네를 이렇게 잡으면요. 요 경험치 토큰이라는 걸 줍니다. 경험치 토큰 요거거든요. 경험치 토큰 얘네를 줘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레벨업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게 3개가 있다. 3개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마을에 와서 요거를 이제 레벨업 하고 싶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0짜리거든요. 0짜리 영웅이에요. 모험가 0짜리 영웅. 얘를 1짜리로 레벨업 할 수 있고요. 레벨업 하려면 내가 레벨업 하고자 하는 카드의 레벨 플러스 2만큼의 경험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2개를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2개를 지불하고 요거를 폐기하고 이거 이 1짜리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돼요. 근데 이게 1짜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못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1짜리 하나를 가져와서 버린 카드 더미에 이렇게 놓으면 요게 레벨업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기본으로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을 행동을 실행하거나 요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을 행동인데 요거 빼면 카드 한 장 구매, 상처 하나 치유, 그 다음에 레벨업 요 3개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행동을 하겠어라고 선언을 하면 무조건 카드 하나 구매, 상처 하나 치유, 레벨업 하나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써있거든요. 어디 갔냐? 예, 다음에 순서대로 행동을 수행한다. 아, 이건 근데 던전이구나. 아무튼 얘도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겁니다. 예, 요거를 할 수 있는데 마을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들어가면 요거 하나 구입하는 거고 여기를 들어갔다. 그러면 레벨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회 숙소에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레벨업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기본으로 한번 있고 네. 그때도 경험치 토큰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라운드에 사용한 카드만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업을 아까 했어. 얘를 또 레벨업 할게. 이건 안 됩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애들은 레벨업을 할 수 없어요. 이번 라운드에 사용하는 요 카드들만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 여기 사원에 들어가면 상처 치유를 하나 더 해요. 자, 원래 아까 기본적으로 상처 한 개를 치유할 수 있다가 있거든요. 근데 요 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상처를 한 개 더 치유합니다. 대신 영웅 레벨업을 할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거 5번 있잖아요. 요거 레벨업 한번 기본으로 하는 거 요걸 못 합니다. 대신 상처 치유를 하나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최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별거 없고요. 그냥 10원 내고 요 카드를 한 장 삽니다. 요 카드를 사면 이렇게 맨 윗장을 가져와서 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영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영웅이네. 이런 카드도 있어요. 보물창고. 이 카드를 획득할 때 이 카드를 즉시 파괴하고 3 경험치를 얻는다. 네, 뭐 이런 카드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얻는다기보다는 10원이에요, 10원. 그 다음에 요게 마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사거나 레벨업 하나 하거나 상처 하나 치유 더 하거나 그 다음에 요 카드를 사거나 요게 마을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게 2번이라는 거예요. 2번이고 아 원하는 순서대로네. 그 다음에 카드 한 장 구매, 상처 하나 치유, 레벨업 하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드 한 장을 구매할 때요. 얘네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 얘네를. 그러니까 카드 한 장 구매는 요렇게 8개 그리고 여기 4개 더. 그러니까 총 12개 중에 한 장을 구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냐면 요 오른쪽 아래에 써 있어요. 7원, 5원, 6원. 왜 이렇게 비싸? 7원, 5원, 3원, 5원. 너무 비싸네요. 얘네는 7원, 8원, 8원, 7원인데 이게 좀 다른 게 레벨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0짜리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1짜리 영웅이 있어요. 1짜리 영웅을 이번에 뽑았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레벨업 할게요. 그러면 얘를 레벨업 한다. 그러면 얘가 1레벨이니까 3개를 내야겠죠. 3개를 내고 얘를 2짜리로 레벨업 합니다. 그럼 얘는 폐기하고요. 요 밑에서 2짜리를 찾아서 가지고 오면 돼요. 뭐 한참 밑에 있겠죠. 2짜리를 찾아가지고 버린 더미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업은 그냥 찾아오면 된다. 물론 없으면 못해요. 3짜리가 한 개인가? 별로 없거든요. 3짜리가 개수가 2개인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3짜리를 다 해버리면 나는 3짜리를 못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짜리 없으면 못 가져가고 2짜리 없어도 못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있어야 할 수 있다. 레벨업은 찾아서 가져간다. 근데 카드 구입을 할 때 요것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가장 위에 있는 카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7원, 8원, 8원, 7원. 만약에 요거 1짜리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다 해가지고 1짜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 상태다. 그러면 얘도 살 수 있습니다. 11원 주고. 됐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한 장 구입한다. 구입한 카드는 당연히 이제 버린 카드 더미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상처 하나 치유. 상처는 뭐냐면 이제 이 몬스터들이랑 싸우게 되면 상처를 주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상처 토큰이거든요. 상처 토큰으로 체력을 이렇게 가려주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얘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채워 넣는 형태예요. 상처가 많아지면 이렇게 늘어나는. 근데 저희는 귀찮아 가지고 그냥 한 개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 차 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건 편한 대로 하시고 어쨌든 요게 상처 토큰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었다. 상처 하나 치유 그러면 요거 하나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이게 상처 치유예요. 또는 골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골문 상처를 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골문 상처인데 이 골문 상처를 받게 되면 얘가 이제 버린 카드 더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요거 다 쓰면 요 안으로 섞여 들어가가지고 내 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왔을 때 상처 치유할게요 라고 하고 요거 한 장을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상처를 치유할 때는 요걸 버리거나 요거를 폐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상처 치유입니다.
마을 단계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던전 단계. 자, 던전 단계를 선언했다. 그러면 일단 손패를 공개하고요. 원하는 순서대로 당신이 영웅에게 무기를 장착하거나 던전 행동을 사용하거나 소모품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그게 없네. 아, 여기 나와 있구나. 던전에 들어간다면 당신의 챔피언이 직전 턴에 던전에 없는 상태였다면 황야 타일에 배치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전턴의 마을이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 여기가 황야야. 또 와일드니스 황야입니다. 근데 마을에 있지 않고 전턴의 던전 뭐 이런 데서 뭐 여기 있던 애를 잡았다. 그럼 여기서 시작이에요. 던전을 선언하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로 못 가요. 그냥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벗어나고 싶다면 그냥 이제 여기서 그냥 마을을 선택하면 일로 가요. 그냥 이 중에 하나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선택했을 때는 여기서 나가는 어떤 페널티가 없는데 가끔 여기서 나갈 때 뭘 페널티를 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전을 선언해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턴을 끝냈다면 그 다음 턴에 던전 할게요. 던전을 선언하면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마을을 선언하면 원하는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마을 예를 들어 여기 갔었다. 다음 턴에 던전을 선언하면 다시 일로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동을 해서.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던전을 선언했다면 황야에 일단 놓습니다. 놓고요. 카드를 전부 적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너 가시고 자,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요 상태면 자, 요 상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6장을 뽑거든요. 이게 내 턴 시작할 때 요 보이는 숫자만큼 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상태다. 그러면 제일 높은 숫자가 5거든요. 그럼 5장만 뽑아야 돼요. 근데 상처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6이잖아요. 6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갈수록 카드를 뽑을 수 있는 장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상처 치유도 해줘야 된다. 어쨌든 자, 이제 6장입니다. 뽑았죠? 근데 제가 상처가 있죠. 요 카드가 보시면 상처가 있다면 한 장 카드를 뽑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추가 한 장 뽑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검을 이렇게 0자리에 배치를 하면 써있나? 아이고. 네, 여기 밑에 써있죠? 던전을 선언했을 때 0자리 히어로에 이걸 장착을 했다면 카드 한 장을 뽑아라. 뽑습니다. 여기서 단검이 나온다면 안 나오네. 상처가 있잖아. 상처가 있잖아요. 한 장 뽑기. 뽑아. 여기서 단검이 나왔어야 되는데. 단검이 나왔으면 이제 여기에 장착하고 또 한 장 뽑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적용을 했죠? 적용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전투력이 1, 2, 3, 4, 5예요. 그죠? 5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횃불. 횃불이 그려져 있죠. 여기 2횃불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전투력 같은 경우는 요거는 물리 전투력. 그 다음에 요 2라고 써있는 거 요건 힘이에요. 힘. 이 힘은 뭐냐면 무기를 장착할 때 힘이 충족이 돼야지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단검 같은 경우는 무게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2짜리가 그냥 장착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좀 무거운 거. 얘는 6이죠. 미쳤네. 6이죠. 뭐야? 9야.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를 막 해줍니다. 사제와 마법사가 장착하면 마이너스 5고 도적과 인간이 장착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 마법사가 장착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거예요. 또는인데. 근데 8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 마법사가 하면 마이너스 8. 그러니까 1이면 장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무게가 되어 얘는 6은 빡세네요. 무게가 되어야 얘를 장착할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천상의 존재나 데몬이나 근원 그리고 엘프가 장착하면 마이너스 2 무게를 해준다. 그래서 이게 좀 높은 애들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를 조건에 따라서 해주는 애들이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게 되어야 장착을 할 수 있고 무게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늘리냐? 예를 들어서 요 카드가 나왔다고 칩시다. 요 카드가 아까 얘가 안 나오고 자 얘를 뽑았다. 그러면 얘가 지금 6이잖아요. 그죠? 데미지가 3인데
물론 이제 보정 데미지가 플러스 1도 있어서 4까지 될 수 있어요. 보면 천상의 존재, 데몬, 근원, 엘프라는 이름이 써있는 몬스터들을 상대하면 플러스 1 데미지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물리 데미지고 얘는 마법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법 데미지가 최대 4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6의 힘이 필요한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얘네들이 장착하면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아니니까 얘는 뭐냐? 얘는 영웅이고 인간이네요. 예, 인간 영웅. 어쨌든 그래서 얘는 6이 필요한데 얘는 힘이 2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면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하면 총 6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착할 수 있게 돼요. 오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뭐냐? 바로 빵입니다. 빵. 빵의 효과는 여기 써 있는데요. 힘을 2 늘려주거나 아니면 1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내고 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하나 내면서 힘 플러스 2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1원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빵을 사용해서 힘을 늘릴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투력이 1, 2, 3, 4, 5, 6, 7입니다. 기본 7에 뭐 플러스 1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7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이제 잡을지를 결정합니다. 누구를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가 1층, 2층, 3층이고 당연히 이제 내려갈수록 세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던전 행동으로서 썬더스톤이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여기 밑에 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를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가끔 여기 전투 직전 처리 뭐 이렇게 써 있는 애가 있고 전투 이후 처리 이렇게 써 있는 애가 있고 전리품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리품은 얘를 잡았을 때고요. 전투 직후 처리는 얘를 잡았든 못 잡았든 일단 전투가 끝나면 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은 얘를 잡았어야만 발동이 되는 겁니다. 뭐 전투 이전 처리는 당연히 전투하기 전에 처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방해 능력이 또 있어요. 요 이제 얘네들은 몬스터들이고 방해 능력. 그래서 여기 방의 특성, 요 방의 특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방의 특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좀 조금만 살펴보면 다른 일방에 있는 몬스터로 이 방을 보충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얘가 내려가요. 얘가 여기 있었는데 얘를 잡았어요. 그럼 얘가 이제 버려지고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깔아. 원래는 이제 얘가 여기 있고 얘가 바로 이렇게 깔리는 건데 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전투 직전에 이 방의 몬스터는 당신이 사용하지 않은 횃불 한 개당 마이너스 1 요건데 요게 뭐냐면 보이시나? 요거거든요. 요 색깔이거든요. 초록색 동그라미. 이 초록색 동그라미는 무슨 뜻이냐면 체력이에요. 그냥 체력.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게 이 방에 있으면 체력이 플러스 3이 됩니다. 얘가 여기 있으면 11이에요. 8이 아니라. 근데 대신 사용하지 않은 횃불이 있다면 마이너스 1 전투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3까지. 횃불이 좀 많으면 유리하겠네요. 근데 저는 지금 횃불이 어디 갔어? 횃불이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2 전투력을 2 체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11인데 이제 9의 데미지만 주면 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았어 예를 들어. 근데 저 7이라 못 잡긴 한데 아무튼 뭐 잡았다면 당신의 버린 카드 더미 맨 위에 곪은 상처가 있다면 토템 한 장을 얻는다. 요거는 확장입니다. 예. 토템이라는 카드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요거 한 장을 받는다는 건데 저도 처음 봐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판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뭐라 그러지? 던전 타일도 확장인 거예요. 던전 타일이 확장이고 기본판은 이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이고 요런 거 더 주는 빵 여기서 잡으면 빵을 하나 더 주는 요런 애도 있고 뭐지? 이거 경험치를 더 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 카드를 한 장 더 주는 거예요. 요 카드를 그래서 얘가 먼저 여기 있었다. 요걸 잡으면 요 카드를 2장 받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트레저 카드라고 아까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두 장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을 뽑아서 오 좋다. 두 개를 가져오면 돼요. 끝.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이 되어 있고요. 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횃불이 필요합니다. 자, 얘가 황야에서 이 방으로 들어오려면 횃불 하나 필요하고요. 요 방은 횃불 없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동하시면 돼요. 칸수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횃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횃불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오겠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개가. 요렇게 오겠다. 그러면 하나 있으면 돼요. 됐죠? 나중에 얘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이동을 해야 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횃불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으로 들어갈 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옆으로도 이렇게 이동 가능하고 대각은 안 돼요. 네,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저 얘랑 싸웁니다 라고 하고 보통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이동을 했겠죠. 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다른 덱빌딩처럼 얘랑 싸울게 라고 한 다음에 카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카드를 다 뽑은 다음에 누구랑 싸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못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 주사위를 굴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카드 중에. 그러면 못 잡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카드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잡을지가 뻔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거 이동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요거랑 싸워요.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 놓고 전투 선언하고 여기 던전 선언하고 여기다 놓은 다음 카드를 전부 적용해서 뽑고 어쩌고 저쩌고 장착하고 어쩌고 다 한 다음 얘를 이동시켜서 얘랑 싸워서 잡는다. 잡았다면 요 경험치를 받아요. 요 5 경험치. 그리고 요 상처를 받습니다. 요게 상처예요. 얘는 전투가 끝나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내가 얘를 못 잡았더라도 상처를 받아요. 자, 상처 하나를 받는다. 그러면 요거를 올리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럼 다음 턴에 저는 5장만 뽑을 수 있고요. 근데 가끔 카드나 뭐 방에도 있는데 방에는 없네. 이번에 안 나왔네요. 카드 요런 거. 모래먼지 양령. 얘는 요렇게 생겼죠. 그냥 상처가 아니죠. 약간 초록색이 있죠. 곰팡이가 켜있죠. 골문 상처예요. 골문 상처. 이거는 골문 상처 카드 2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2장 가져와서 이게 뭐가 다른가 봐. 이것도 확장인 것 같은데. 네. 아, 뭐 그러네요. 기본판은 요거밖에 없어요. 골문 상처밖에. 골문 상처를 이제 2장을 받습니다. 2장을 가져와서 여기다 두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덱이 더러워져요. 네, 쉽게 말해서 덱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골문 상처를 받는 거는 조금 큰 페널티긴 해요. 근데 골문 상처를 준다는 거는 그만큼 걔가 뭔가 좀 좋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잡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치 아까 얘기한 거 5개 이렇게 받아와요. 됐죠? 이 경험치가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치 많은 사람이 게임 끝나고 승리합니다. 네, 경험치가 점수이기 때문에 경험치를 많이 모으셔야 되고 그래서 경험치 많이 주는 애들을 많이 잡으셔야 되고 아까 제가 업그레이드 할 때 경험치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점수를 깎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카드를 좋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너무 많이 하면 게임을 못 이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혜택이 좋긴 한데 게임이 좀 빨리 끝나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던전 단계를 진행합니다. 자, 다 했나?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손패 공개하고 원하는 순서대로 영웅의 무기를 장착하거나 던전 행동 이게 이제 뭐 카드 뽑기 뭐 이런 것들 소모품 토큰을 사용하고 뭐 빵을 쓰든 뭐 횃불을 쓰든 합니다. 횃불은 어디다 쓰냐면 이거예요. 여기 이거 횃불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카드에 그려져 있는 횃불 있으면 되는데 없어. 그러면 요거 내면 돼요. 가지고 있다면 횃불 하나 내고 추가해서 뭐 이제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약을 사용하는 거는 상처 치유입니다. 물약 하나를 내고 상처 하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이때 골문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얘 하나를 버리거나 얘 하나를 파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골문 상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뽑은 골문 상처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골문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전투를 한다. 그러면 적의 체력이 1 늘어납니다. 적의 체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9가 되는 거고요. 아, 이걸 설명 안 했네. 카드에 보면 이거 보이시나? 3인데 요게
파란색 동그라미예요.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요런 거. 요거는 보라색인가? 보라색 동그라미. 얘는 파란색이랑 보라색 둘 다 있네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법 데미지의 5만큼 면역, 물리 데미지의 5만큼 면역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마법 데미지로만 얘를 잡는다. 그러면 7이면 잡습니다. 근데 물리 데미지가 섞여 있다면 물리 데미지를 3만큼 상쇄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물리 데미지 5에 마법 데미지 5다. 그러면 잡을 수 있네요. 10이니까. 10이 필요한 거죠. 물리 데미지 뭐 5인데 마법 데미지가 3이다. 그러면 총 8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물리 데미지 3이 깎여.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5니까 못 잡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제대로 설명했나? 아무튼 그러니까 요게 물리 데미지를 막는 그런 애고 여기 초록색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여기 이 카드에도 이렇게 뭐 3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체력이 늘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마법 데미지 면역인 경우. 그래서 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의 종류가 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게 물리 데미지. 요런 게 마법 데미지예요. 그러니까 스펠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마법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마법 스펠 카드인데 그 데미지의 종류는 물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무기인데 데미지는 마법 데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요 데미지들을 각각 상쇄해서 막을 수 있다. 그 이상의 데미지를 줘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있다면 체력이 1 늘어난다. 2장 있으면 2가 늘어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 아이템 설명을 지금 좀 할게요. 카드. 얘 같은 경우는 무기는 마법이랑 달라요. 마법은 자 예를 들어 제가 마법을 뽑았어요. 이렇게 쫙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발동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가장 높은 사제의 레벨만큼 마법 데미지를 얻는다. 근데 사제가 없으면 0 데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제가 이번에 나왔나? 사제 요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요 테크를 타야겠다. 그래서 레기안으로 조져야겠다. 레기안만 사는 거예요. 레기안만 업그레이드하고 사제가 또 있나? 없죠. 사제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카드를 사면서 얘만 업그레이드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제가 예를 들어 3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 카드가 모두 3 데미지가 되는 거니까 좀 세지죠. 좀 약간 갑자기 세지겠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처 하나를 받는다. 당신이 가진 상처 2개마다 1 데미지. 얘는 근데 플러스 되는 것도 마법 데미지로 플러스가 되네요. 재밌네. 어쨌든 그 다음에 얘는 뭐 아무튼 밑에 써있는 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법 카드는 뽑으면 그냥 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기는 장착을 해야만 발동이 돼요. 아까 제가 장착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영웅이 없어. 또는 장착할 영웅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아예 발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았는데 자, 얘를 갖다 칠게요. 이렇게 뽑았는데 뭐 이런 카드가 없었다. 빵도 없어요. 그러면 얘가 무게가 6이기 때문에 얘를 장착할 수 있는 영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뽑았지만 못 써요. 또는 아예 뭐 영웅이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영웅이 아예 안 나왔어요. 이게 다 없고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얘를 장착할 수가 없죠. 얘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고 마법 같은 경우는 장착할 영웅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보통은 어떤 영웅이 있으면 플러스 데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웅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2 데미지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영웅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법이 좀 더 편하긴 해요. 카드 나왔을 때 뭐 영웅 나와야 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마법이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무기는 좀 장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웅들이랑 좀 페어로 같이 나와줘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신경 쓸 게 있기는 하죠. 근데 카드가 뭐 나와줘야 되는 게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짜들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죠? 네, 여기 이제 싸우는 거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얘를 잡으면, 자 잡았어요. 그럼 이제 버린 더미 이렇게 놓고 새로운 카드를 까서 오픈하는데, 이때 만약에 열쇠가 나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카드를 깠으니까 여기 열쇠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열쇠가 나왔다. 어딨냐? 나와라. 네, 열쇠가 나왔다. 열쇠 나왔네. 그러면 이제 열쇠를 그냥 쌓아두면 돼요. 여기 이렇게. 요게 4장이 나오는 순간 종료 트리거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 세 장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6장이 있는데 그 중에 4장이 딱 나왔다. 나오는 순간 종료 트리거가 발동이 돼요. 네. 종료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즉시 6장을 뽑습니다. 모두. 자기 덱에서 6장을 뽑고, 그러면 손에 뭐 4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6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6장이 있었다면 6장을 추가로 뽑으면 12장이 되겠죠. 그 12장 중에 4장을 선택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버려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한 턴씩을 더해요. 한 턴씩을 더하는데, 일단 열쇠가 4장이 나왔다. 보스에게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보스가 오픈됩니다. 보스는 바로바로 여기 있어요. 짠, 얘가 보스예요. 이거 아까 세팅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보스 카드가 여러 장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자이언트 렛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거 설명 안 했네. 얘는 뭐냐면, 얘를 잡으면 0짜리 영웅 있죠. 요거 모험가, 요 0짜리 영웅이 내가 이번에 사용한 카드에 있다. 얘를 1짜리로 업글, 무료 업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쟤를 잡는 보상이 그거예요. 그러면 얘를 폐기하고 여기서 1짜리 하나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얘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얘는 이 황야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카드고, 이게 중요한 게, 자 카드에 보면 등불 카드가 있는데, 이 등불 카드는 마을 페이지를 마친 후에 던전 페이지를 가질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 황야를 벗어날 수 없다. 황야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야로만 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마을 액션 하고 마을 페이지 하고 나서 황야 가서 황야 액션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액션을 하고, 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었다. 이건 뭐 없었고, 자 얘도 없었다 치고,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너무 많은데 얘도 없었다 치고, 자 요렇게 6장을 뽑았다 칠게요. 안 돼. 이러면 못 잡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자, 뭐 요렇게 뽑았다 칠게요. 그럼 이제 마을에서 6장을 뽑았으니까 마을에서 일단 액션을 합니다. 일단 5원이 있죠? 5원이 있으니까 뭐랄까, 마을 여기를 갔어요. 자파점을 갔어. 그러면 5원이 있으니까 2원으로 요거 하나 사고요. 3원 남았죠? 3원으로 요 카드를 하나 삽니다. 그럼 5원이죠? 다 썼죠? 끝. 마을 액션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상처 치유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요 랜턴 효과로 와일드니스 황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갔니 나? 자 마을 액션 했으니까 여기 있어야겠죠. 자파점 했으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랜턴 효과로 황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아이고 서있어. 그러고 나서 얘를 잡아요. 얘를 잡으면 이 카드는 갈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기본 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얘를 잡아요. 그러면 0짜리 하나를 폐기하고 뭐 1짜리 원하는 거 요거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끝.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버린 더미로 숑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카드를 뽑는데, 카드는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이는 숫자 가장 높은 6장이죠. 6장을 뽑으면 됩니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야는 고르는데, 요게 4장, 요게 4장이 나오게 되면 얘를 오픈한다. 얘가 이제 이번 게임에서 우리가 상대할 보스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다이스를 6개를 굴립니다. 굴려가지고 나온 홀수만큼 물리 방어가 올라가고요. 나온 짝수만큼 매직 방어, 스펠 방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보라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표시가,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별 표시라고 하나요? 이 제일제당 표시? 이 표시가
그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5별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그거에 따라서 요게 이제 좀 조정이 된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이스를 굴립니다. 짠, 다이스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6개를 굴리라고 해. 뭐야? 홀수만 4개 나왔네요. 짝수 하나. 그러면 이제 홀수니까 저 뭐야 물리방어가 4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직방어, 마법방어가 1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얘 물리를 때리면 4만큼 얘가 맞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막턴은 뭘 하냐?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를 잡아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잡을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분은 마을 액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데미지가 안 나와서 카드가. 근데 6장을 가지고 있는데 6장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뭐 막 4장밖에 못 뽑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6장을 추가로 4장을 뽑았는데 아니다 죄송합니다. 6장을 추가로 뽑았는데 거기도 데미지가 없고 뭐 돈만 잔뜩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 액션 해야죠. 그러니까 마을 액션을 하면 마을 카드들도 점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요 카드는 사면 2점이거든요. 예. 여기 밑에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점수입니다. 점수. 요런 거 한 장 사면 2점이기 때문에 요런 걸 뭐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보통은 요걸 잡죠. 예. 근데 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얘를 잡을 수도. 얘를 잡으면 얘한테 준 데미지의 절반만큼의 경험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를 들어 제가 얘를 두드러 까서 뭐 한 15 데미지를 줬다. 그럼 15 데미지면 잡았겠죠? 뭐 주사위를 진짜 뭐 거지같이 굴려도 잡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잡잖아요. 아 15 데미면 무조건 잡네. 그죠? 그러니까 물리 방어만 6개가 나와도 15잖아요. 맞죠? 마법 방어만 6개가 나와도 15니까 15면 무조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15면 무조건 잡아요. 잡았어. 그러면 그 데미지의 절반 7.5인데 이때는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8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8 경험치면 좀 많이 주는 거긴 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잡아도 한 3 경험 5 뭐야 많이 주네? 5네? 5 경험 뭐야 얘는 1레벨짜리인데 5 경험치를 준다고? 대신 3상처를 주는구나. 아무튼 많이 주네요. 많이 주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네, 얘는 7 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얘는 8. 근데 데미지가 더 크다면 더 많은 그 경험치를 얻을 수 있잖아. 얘는 데미지를 더 많이 줘도 경험치를 더 많이 주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경험치를 더 많이 주니까. 예, 그래서 얘를 잡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아니면 이제 밑에 애들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카드를 2장 주니까 이게 더 이득일 수도 있겠는데 15 데미지면.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카드들이 기본적으로 경험치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얘도 2경험치죠. 그 다음에 뭐 얘도 2경험치죠. 아이고 얘도 2경험치죠. 그만하고 그거 좀 나올. 예.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2경험치네. 여기에 3경험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트레저 카드를 한 장 더 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7경험치에 이거 2개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8경험치에 요거 하나니까 얘가 더 이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데미지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보스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실 저는 이 게임이 다 좋은데 마지막이 약간 허무하다. 해보시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던전 크롤링이면 마지막에 뭔가 개빡세게 보스를 잡아가지고 함께 뭔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보스를 까고 보스를 안 잡아도 그만이고 잡으면 경험치 많이 준다. 뭐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가 조금 약하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저는. 네. 어쨌든 설명을 거의 다 드렸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 안 드린 게 요 길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길드 선택. 길드는 요게 아마 기본판일 거예요. 요 4개가. 이거는 확장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마다 이렇게 4장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마다. 이게 뭐냐면 아니 뭐지? 얘네는 했는데 얘네는 안 하셨네. 자,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장을 고릅니다. 원하는 걸 골라요.
대신 4명이 뭐 이제 인풀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모든 인원 수가 자기가 고른 것을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이게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전리품이죠. 전리품이라는 거는 몬스터를 잡고 나서요. 근데 얘네는 전부 다 지금 이게 전리품이라고만 해놨는데 이게 한글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1 이상을 잡았을 때예요. 1 이상의 몬스터를 잡았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잡고 나서는 이 전리품 효과를 받을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 이상 얘나 얘 이런 애들을 잡았을 때만 전리품 효과가 발동된다는 뜻입니다. 자, 잡았을 때 돈을 지불해서 1도적을 레벨업 할 수 있어요. 자, 아이고 뭐라고? 경험치를 지불해서 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험치를 지불해서 1도적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게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뭐지? 이거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섞여 있네. 자, 얘가 기본이야. 얘 아니고. 얘도 얘가 기본이겠다. 얘 아니고. 네. 아, 네, 맞네요. 얘입니다. 얘. 요렇게가 기본이에요. 요렇게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와 있네요. 1 이상의 몬스터를 이제 처치했을 때 로그를 가지고 있다면, 도적을 가지고 있다면 4원을 소모해서 1 경험치를 더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4원을 소모한다는 건 그냥 내가 이번에 사용한 이 카드들의 요거 있죠? 요게 그냥 4원 있으면 돼요. 네. 끝. 그리고 만약에 없다. 그럼 빵 쓰면 됩니다. 빵 써서 4원을 맞추기만 하면 1 경험치를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1 이상의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상처를 받는다면이에요. 예, 그때 그 걔가 상처를 주는 애다. 이런 애들 대부분 주죠. 근데 안 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골문 상처도 포함됩니다. 이건 상처니까. 예. 상처를 준다면 그리고 네가 클레릭을 가지고 있다면 1 경험치를 더 얻어라.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냥 클레릭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클레릭이 사제 얘죠. 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번 전투에 얘를 사용했다면 1 경험치를 더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사 얘는 간단합니다.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면이에요. 네.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면 1 경험치를 더 얻어라. 그 다음에 얘 뭐지? 마법 얘도 마찬가지. 스펠을 가지고 있다면 네. 물론 이제 마법사도 있어야 돼요. 마법사 위자드 마법사 얘죠. 얘는 도적이고 얘가 마법사. 그래서 마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펠도 있어야 됩니다. 2개가 다 있다. 이번에 내가 사용한 카드에 그러면 1 경험치를 더 얻는다. 요거는 게임 시작할 때 고르고 시작.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걸 골랐다. 그러면 얘를 여기 이렇게 두고 전투할 때마다 까먹지 말고 1 전투력을 더 받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얘랑 마법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요게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나머지 점수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 많은 사람이 승리해. 그리고 요거 이제 토큰 모은 거, 그 다음에 카드에 있어요. 카드, 요런 거. 산 카드, 그 다음에 트레저 카드, 요런 거,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웅 밑에도 점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상처들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네, 상처들. 그래서 덱 다 까가지고, 네, 다 까서, 뭐 점수, 기본 카드는 아예 점수가 없고요. 네, 없네. 아무튼 점수 있는 카드들, 그 다음에 토큰, 그 다음에 상처 마이너스 점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됐죠? 끝.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사이드 퀘스트. 예, 요거 종료시 점수 있는 분들은 이제 까가지고 요 점수를 더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더하면 게임이 종료된다. 저희는 이게 토큰이 모자라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그냥 요거를 10짜리로 씁니다. 원래 요게 1짜리고 이 까만색이 5짜리죠. 요게 10짜리로 그냥 써가지고 점수 계산을 하는데 뭐 종이에 더 하셔도 되고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끝.